한국이나 북한이 대할 때 유명한 이제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탈단이 이렇게 이제 끌어들어오겠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나와요. 첫 번째, 사하에서 북한까지는 지금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북한만 통과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그 북한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값은 누가 되죠? 아무튼 얘기가 없어요. 누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때만 진해가 안타까우면 진해가 되겠죠. 그럼 뭐가 안타까웠길래 이제 러시아는 저러냐 하는 걸 따져봐야죠. 러시아가 지금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시베리아, 우선 러시아의 경제 구조를 보면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산업력이 없고 금융력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에 지금 똥똥 소리치고 돈 팔아먹을 게 없는 나라예요. 근데 저게 옛날에 비밀 사건이죠. 그런데 푸틴 때서부터 좀 고개를 쳐드는 이유가 요새는 이제 자원을 개발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지하 아주 깊이 묻혀있는 것도 다 개발해요. 요새는. 바다고 뭐도 상관도 안 해요. 요새는 하도 없고 개발 기술이 발달하고 코스트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 옛날에 그 얼었고 그 땅덩어리 얼었는데도 누가 갔겠어요. 옛날에 기술 딸리는 사는 것을 얼어 죽는데도 누가. 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자원들이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스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예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이. 그다음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2위, 3위 그 정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훌쩍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워낙 땅도 올려놓고 자원이 많으니까 이 자원을 다 개발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푸틴 때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요즘에 또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을 주로 소유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그 가스관이 어떻게 가냐면 우크라이나 통해서 가스관이 손으로 가요. 독일하고 소유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옛날에 싸움이 한번 붙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요. 무슨 싸움이 붙었냐면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가스 통과료를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약속이 그게 아닌데 왜 도중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스에 파이프를 박아요. 파이프 봐서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틀림없이 100만 톤을 보냈는데 서동에 가면 80만 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도중에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모른 척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우크라이나가 도중에 빼먹어요. 그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할 수 없으니까 파이프라인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공급을. 근데 이 끊는 건 좋은 게 끊어야 지네끼리 싸우는 거지만 결국 피해는 누가 받아요? 소유를 받죠. 소유를 가서 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발칵 뒤집혔죠 지금. 그래가지고 둘이서 티격태격 하다가 우크라이나 돈 좀 더 주는 방식으로 풀었어요. 근데 이게 두 번 일어나요. 2006년, 2008년에 두 번씩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력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중앙아시아 있죠? 키르기스탄이 있는데요. 거기도 가스 매장량이 잠재 매장량은 러시아에 거의 러시아 이상으로 갖고 있어요. 거기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아르메니아 쪽, 남쪽으로.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못 밀으니까 남쪽으로 해서 이슬람권 통해가지고 지금 파이프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제1의 고객, 지금 소유럽 고객의 수요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들어가면, 지금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두 마리를 갖고 있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여태까지 러시아가 갖고 있다가 레버리지가 소유럽 쪽으로 바뀌게 된다. 뭐, 말 안 들으면 안 사니까. 안 사는 것도 큰 무기고. 이게 지금 러시아가 처해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깝거든요. 괜히 러시아의 목줄도, 아니, 소유럽의 목줄을 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그래서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던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니까. 그래서 2008년이죠. 윈자바오 수상하고 지금 메데프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합의를 해요. 이거 뭐 파이프 공장을 해가지고 중국을 간다. 근데 중국 사람도 참 얇은 게 약점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국제관계에서 약점을 보이면 그건 뭐 끝까지 수탁당해요. 근데 중국 사람이 보니까 약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팔아먹어서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가 동남아시아, 중동 통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충분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 더 싸게 공급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를 접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안타까울 게 없죠. 그래서 다 계약이 다 완성됐는데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도 타결이 안 되는 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가 처음 제안한 가격의 반값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반값이면 뭐 홀값으로 달라는 건데 그 얘기는 중국이 뭐 아주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갖는지 이제 배경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러시아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을 가만 보니까 저게 뭐, 근데 북한에서 자꾸 그 오해들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원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양반은 뭐 대북관이 추출하다는 생각하지 않고 무슨 기가 막힌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 입이 꼬였어요. 저 양반. 그래서 북한이랑 지금 뭐 폭격을 왔다 갔다 주고받았으니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저기 금강산이 박광재 여사가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북한이랑 단절이 됐어요. 잠깐.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잠깐. 북한도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고. 근데 지금 그 정책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다 끊어놨잖아요. 지금 북한을. 그러니까 북한 보세요. 지금 팔짝팔짝 뛰잖아요. 아니 아프니까 뛰잖아요. 지금. 무슨 김정일이가 몸도 아픈데 중국을 4번씩이나 가고 뭐 기차 타고 좀 러시아 가고 왜 그러겠어요. 지금 아프다는 얘기지. 돈은 지금 좀 미쳐요. 지금. 다 끊어. 특히 미국이 끊어놔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지금. 뭘 먹고 삽니까? 북한.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이 날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거를 본 거예요. 북한이 돈을 아주 나라로 터졌다는 걸 보고 그거를 우리 시청망에 꽂은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근데 무슨 이제 밀당에 죽으라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하여간 북한한테 거액당 미끼를 던지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뼈차पू로 가서 지금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장거리를 뛰었습니다. 그래 가서 했는데 지금 둘 간의 밀양 내용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러시아 파이프 가설합니다. 이거는 북한이 이렇게 한다.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아시는 거고. 그랬는데 그 러시아가 북한을 만나기 전에 우리나라 정부를 타진했어요. 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좋냐? 그랬더니 이쪽에서 혹하고 모르는 거죠.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 지금도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값은 누가 될 겁니까? 10중 8구 러시아가 우리나라로 대답될 거예요. 이건 절대로 되나? 냅둬야 돼요. 지네가 안타까우면 지네가 파이프라인 묻어요. 뭐 북한이랑 러시아는 6대4로 또는 3대7로 우리가 상관없다. 일단 묻어버려요. 왜냐하면